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6월 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8일 첫 번째 방송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에너지 차트입니다. 어저께 S에너지가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저께 태양광 관련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S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S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5월 19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EU에서 3천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2030년까지 3천억 유로 40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신재생,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 정부에서 그린 뉴딜 얘기하게 되면서 그때 CS 윈드가 완전 날아갔었죠. CS 윈드 2020년 정도 그린 뉴딜을 얘기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CS 윈드가 대장이죠, 그죠? 풍력 대장 수주까지 많이 받게 되면서 그때 날아갔었고, S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전반적으로 신재생 관련주들은 쉬어가다가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쪽에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또 우연찮게, 물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부각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2월 19일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유럽에서 3천억 유로 정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바이든이 어제 동남아 4국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유예한다, 면제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또 들썩거리는 요인들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종목이죠? 대명에너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테마로는 이제 시세는 충분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2020년도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적이 받쳐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테마 성격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들, 아니면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명에너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서 그쪽과 이제 연관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특히나 미국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그 커다란 땅덩어리에 그냥 태양광 패널 쭉 깔아놓으면 발전 정말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S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강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쪽 매출 발생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S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유럽부터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부터 진출하게 되고, 2016년부터 이제 미국 태양광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매출이 발생되고 미국에서도 매출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외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CS 윈도도 마찬가지 유럽 쪽에 매출이 발생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신재생 트렌드가 단순히 이제 한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숫자가 발생되는 회사들, 그 숫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유니슨 같은 경우도 강세죠. 정부에서 해상풍력 추진 국책과제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는 충분히 풍력 그리고 태양광 테마, 기대감의 테마 충분히 해먹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에 이제는 실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S에너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에너지가 대표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상황이고요. 자, 5월 19일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상승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어제 상한가가 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거래량이 없다가 그리고 주가도 빌빌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플러스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면 좋지만은 지금 어쨌든 일정 부분 뭐라 해야 될까요? 3,600원대에서 이제 6,000원대까지 거의 뭐 80% 이상 올랐죠? 단기간에 80% 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80% 정도 오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상승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다. 물론 여기서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고 나갈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상한가 가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달 정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10일 이내에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원전이든 발전을 할 겁니다. 그죠? 신재생 에너지든 원전이든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발전된 전기,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전선, 전력기기.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저께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론 이 회사 히든 종목이 전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32%가 전력 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이에요. 근데 68%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통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5G 통신망, 해저 케이블 이런 것들, 통신 인프라 구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 두 개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 그리고 전력 외에도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추세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일단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쭉 하락을 하다가 2020년도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누운 상황입니다. 누웠다가 최근에 한번 3,000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떨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떨궈진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전력 케이블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 골든크로스, 제가 항상 상승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골든크로스.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데드크로스. 자,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저항, 21선 저항을 받았죠? 그런데 2,000원 부근에서 올해 2월달, 3월달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골든크로스 직전에는 뭐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간중간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죠.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어쨌든 추세를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 그러면서 상승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게 되면서 21선보다는 5일선으로 지지란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고 분기점 같은 경우는 3,000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3,000원을 봐야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4,000원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기점으로 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2020년 8월달도 그렇고 2021년 3월달도 그렇고 2021년 8월달도 그렇고요. 요 자리가 이제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낄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241선 이 부분이 현재 부대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조금 높게 보겠습니다. 높게 보도록 하고 241선을 잡게 되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앞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에서 바로 저항받는 게 아니라 돌파 시도가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까짝거리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241선에 딱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번 더 오퍼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그렇기 때문에 2,800원에서 딱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3,000원 부분에서 한번 부대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41선을 돌파할 것처럼 하고 오버슈팅을 살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을 1차 분기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조금 높긴 하지만 4,000원 부분의 1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전에 박스권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과 뭐 상단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재생 인프라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이 종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